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창세 세계 최고의 발해 문명을 나타내는 신선도,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27회 주제는 박달국, 배달의 발전입니다. 단군조선에 앞선 1565년간의 그러한 종족 국가에서 민족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의 나라죠. 지난번에 이념과 체제를 살펴봤는데, 우선 박달국은 영토로 봤을 때 백두산과 한라산, 바이칼 호수, 바레만, 중국 청해성의 적석산,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서 좀 컸다 줄었다 하는 그런 이동은 있었습니다. 이 1565년간 18대 천황 가운데 가장 많이 발전을 이룬 것은 치우 천황입니다. 제14대. 우리가 한일 월드컵 축구 때 레드데블, 붉은 악마들이 나와서 수백만 수천만이 나와서 응원해 가지고 세계 4강을 만들고, 또 서울 올림픽에서 4강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광화문 민주주의. 광화문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발해 문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4.19 혁명이라든지 IMF 때 금목이라든지, 또는 이런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황이라든지, 1917년에 촛불혁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문명이 밝은 태양의 문명을 이어받은 발해 문명, 광화문 민주주의의 그런 터전이고,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달국 1565년 역사 중 동북아시아 대륙과 부국강병의 전성기를 이룬 것은 제14대 치우천황, 자오지 천황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분은 민족 국가의 시조인 단군 기원 전 374년에 등극하였습니다. 그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도읍을 신시에서 중원지방의 청구로 옮겼는데, 규원사화에서는 이 청구를 탕록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탕록지방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의 중화시도당 그래가지고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황제헌원하고 염제신농, 치우천황인데, 치우천황은 당연히 우리 민족이고, 신농도 당연히 우리 동이족이고, 황제는 워낙은 우리 민족이었는데 진화 쪽에 누조에게 사위로 들어가서 그쪽에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는 아시아 전체가 우리나라의 발해 문명의 그러한 다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치우천황은 워낙 유명하고 하신 업적도 많거든요. 73전 73승.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고 세계 평화의 신으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먼저 박달국 환웅천황이 세운 후에 제5대 태의의 환웅 때는 신선도 문화가 체계화됐으며 북을 기본 악기로 하는 선음악도 생겼다. 선음악이라는 신선들이 노는 음악이죠. 이것은 공수라 하기도 하고 듀얼이라고도 하여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
들어서서 함께 노래함으로써 삼신을 크게 기뻐할 뿐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대에 와서 두례가 되고 또 역사에서 강강수원래 이런 걸로 발전하기도 되는데, 이 음악을 조리, 주리 또는 도솔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태의 환웅의 장남이 제6세 다의발 환웅인데, 이 다의발 환웅도 훌륭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아들을 12명을 뒀고, 그런데 그 12번째 아들이 유명한 태호 복희씨입니다. 이 신선도 문화를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그걸 현실화하고 체계를 세웠고, 또 하도 낙서도 하도를 또 발굴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모계 사회에서 그랬는지 그 여동생인 여와와 같이 이렇게 결혼도 하고 왕위도 물려주고 자리도 물려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와가 서방으로 가서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야훼 신이 된 겁니다. 여와, 야훼. 그 다음에 제8대 환웅천왕은 안부련 환웅천왕입니다. 단군기원전 835년에 고시씨의 후손으로 소호 금천씨와 같은 계통인 고소전씨를 중국 섬서성 기산현 장수에 파견하여 군대 일을 감독해 하였습니다. 소씨는 황제와 누조의 아들로 복희씨의 법을 닦았으며 금덕으로 왕이 되어 금천씨라고도 합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금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금천씨 이쪽과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석가족이 스키타이족이나 석족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소금천씨는 궁상에 도읍하여 호를 궁상이라고 했으며 청양의 나라를 정해 청양씨라고도 합니다. 소전씨 아들이 염제 신농으로 그는 일찍이 농사를 주관하고 여러 가지 풀로 약초를 만들어 한의학의 원조가 됐습니다. 본초강목이라고. 여호와는 복희를 도와 구주를 다스렸다 한다. 그 열수가 발원하는 열산도로 나라를 옮기고 배달국의 본을 따서 백성들이 그 물자를 교역하는 시장을 열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 신농씨는 강수에서 오래 살았으므로 성을 강씨라고 합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대사는 그 상고사에 관해서 대체로 옛날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세웠고, 예와 음악으로 나라를 세우니까 나라가 아주 부드럽겠죠. 그리고 인의로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인이라는 건 아주 어질고 사랑과 자비가 바탕이 되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인의를 그 가르침의 기본으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씨처럼 대변연의 기회를 타서 다시 대기를 잡아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고, 하도라고 그러죠. 하도.
다음에 낙수에서 낙서라는 글이 또 발견이 돼서 그런 문물을 열어가는 기초가 된 거죠. 무지개가 신모의 몸을 두르더니 복희를 낳고 용이 여등에게 교접하더니 염제를 낳았다. 황하가 궁상이라는 들판에서 노는데 자칭 백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동이 나와 황하와 사귀더니 소를 낳았다 그럽니다. 10대 갈고 환웅천왕은 동로한 환웅천왕이라도 하는데 이때 신농씨의 나라와 국경이 정해졌다. 중국 산동성 태산 남쪽 진류인 공상을 경계로 동쪽의 배달국에 속했는데 제14대 치우천왕 때 국경이 변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박달국의 발전을 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창일씨입니다. 우리 동이족 조상 중에 창일이라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의 국제글자로 생각하는 한자를 최초에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한자를 최초에 만든 거죠. 동이족인 창일씨는 단군지원전 332년에 상형표의 문자이며 양문자인 한자를 집대성하여 창제한 분이다. 그래서 한자는 본래 우리 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화 시대가 되어서 한글을 중심으로 쓰지만 여러 가지 역사나 또는 그 깊이 있는 사상이나 내용을 하는데 알려면은 그 아시아의 국제어이기도 하니까 한자를 배워서 공부하면 좋겠죠. 물론 각자가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복희의 8개 창작설과 서계설을 묻고 결승의 대체물이요 문자의 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서의 공안국 서문도 복희씨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외에도 주양, 창일, 저성 혹은 범, 거려, 창일 등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자의 기원은 창일설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순자해편의 일을 좋아하는 자가 많았지만 창일이 홀로 전한 것이다. 한비자 오두편에 창일이 글자를 만들다. 여시춘추 군수편에 창일이 글자를 만들다. 광은 구어에 지성과 창일이 글자를 만들다. 함께 글을 맺는 사람도 나와 있는 거고, 역대 신선 통감, 역대 신선의 계통을 쭉 적은 책이 있는데 창일이 문자를 만들다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일씨는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건 물론 음양오행서 이런 것도 다 바탕으로 해서 천지인 삼국과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 발자국, 새 깃털, 거북무늬, 물고기 등을 보며 신지혁덕의 녹도문, 사슴발자국으로 만든 글자죠. 녹도문. 복희씨의 8개 등 고문자를 집대성하여 한자를 정리함으로써 세계 문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죠. 창일의 성은 후광이요 이름은 힐인데 진창이님으로 창일이라 했다. 태어날 때 얼굴이 빼어나고 안광이 빛나고 지혜와 덕을 갖췄다. 황신씨에게 신선도를 배웠다.
신선도는 삼신을 믿고 지감조식 금척 세 가지 문의 그 공부를 닦아서 홍익인간 광화세계 하는 휴머니즘으로의 최고봉인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넓고 크게 돕고 광화세계, 어둠을 없애고 빛의 세계를 만드는 이러한 신선도의 그런 근본을 마련하는데 그런 문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창일은 천지의 변화를 궁리하고 위로 별들의 원곡을 관찰하고 아래로 거북무늬와 새야기 선천을 관찰하여 복희시합 하상에서 문자를 만들었다. 문자는 육소의 채로 만들었는데 일은 성형, 이는 가차, 삼은 지사, 사는 회의, 오는 전주, 육은 해의 성이다. 한자가 본래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수입됐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심령나는 우리 역사 제27회는 박달국의 발전에 대해서 치우천왕을 비롯한 많은 천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치우천왕에 관해서는 다음 회에 독립해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달국의 발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